그 유석춘 혁신위원장이 이 혁신의 방향에 대해서 좀 두리뭉실하게 좀 방향을 제시했는데, 저는 지금 이게 자꾸 이제 유석춘 혁신위원장을 지금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당원들과 우리 당 지지층이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특히 이번 건은 굉장히 중요한 건입니다. 잠시 하면은 현혹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방송을 좀 다루는 겁니다. 유 위원장이 이른바 대처가 좌클릭해서 영국을 바꿨나, 레이건이 좌클릭해서 미국을 바꿨나, 우파적 가치를 더욱 강조하고 국민을 설득해서 영국과 미국을 바꾼 것, 국민 전체의 지지를 받아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목표가 분명하다. 저희 당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목표로 혁신할 것. 우파 정당을 기억하려면 우파 가치를 갖고 이야기해야 한다. 혁신을 좌클릭해야 한다. 중도로 가야 한다. 그건 왼쪽에서 우리한테 주문하는 것. 그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데리고 오려 해도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게요. 여기서 또 멈춘 게 아니라 보수 우파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한 후 합리적 좌파와의 연대나 외연 확장을 추진하겠다. 이게 지금 딱 받은 느낌 뭐냐면은, 정말 낡은 정말 이 보수 우파리들 그냥 머리에 쇠뇌가 된 거예요. 이 전체 세상을 좌우 두 개로밖에 안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보수파리들의 역할이 자유한국당, 예전에 한나라당이었죠. 여기는 표를 얻어야 되니까 여기는 막 좌익정책 막 갖다 씁니다. 표 얻기 위해서. 파퓰리즘 정책 다 써요. 그러니까 지금 유 위원장이 그걸 비판한 건데, 그러니까 실제 이 주류인 그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해가지고 표를 얻고, 그 대신에 이른바 마이너리그라는 보수 파리 세력에서는 그걸 가지고 좌우로 재단해서 그냥 극단적인 우로 달리는 겁니다. 제가 극단적인 우로 달린다는 거는 오른쪽으로 치우쳤다는 게 아니라 그것밖에 안 본다는 선에서의 극단적인 우라는 거예요. 완전히 치우쳤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거 말고는 다른 거를 보지 못하게 돼 있다는 거죠. 마치 경주마처럼 오직 그냥 우파로만 보는, 그것도 정책을 세밀하게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종북 척결, 노조 타도 이런 것만 딱 보도록 경주마로 세뇌된 게 저는 보수파리 우파라고 보고, 지금 유석춘 위원장의 지금 이 시각이 한치도 안 벗어났어요. 거기서 저만 해도 이 탄핵 사건을 쭉 오면서 이건 내가 그동안에 이게 우파나 보수로서 뭔가 지금 좀 잘못하는 게 있구나. 멀쩡한 보수 정권이 거짓에 탄핵돼 나가고 파퓰리즘 좌익 정권이 들어서 정도면은 개인적으로라도 이거 지금 우리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유석춘 씨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은 평소에 탄핵되기 전에 저하고 만나서 했던 얘기하고 거의 똑같은 겁니다. 그냥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냥 경주마로 길러진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혁신을 한다? 제가 반대로 물어볼게요. 경력이나 사회적 무슨 스펙으로 따졌을 때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보수파리보다 훨씬 높죠? 이제 와서 보니까 정확히 말하면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아닙니까? 그럼 그 메이저리거들은 왜 유석춘같이 강력한 우파같이 우파정당 그렇게 하지 않았나 지금까지?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까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멍청해서? 우파가 뭔지 몰라서? 그게 아니겠죠. 이 방식으로는 절대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딱 지금 보세요. 유석춘 씨 얘기하는 거 보세요. 우리들 찍을 사람들이 정해졌다고 보고 있잖아요. 좌를 찍을 사람, 우를 찍을 사람 국민들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를 찍을 사람만 상대하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는 선거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명박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우파에 대해서 보수파리들보다 모르겠어요. 박 대통령이나 그 이명박 대통령이 이 보수 사탕파리들보다 우파 이념 모르겠습니까? 근데도 그렇게 안 가는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죠. 현실 선거에서. 그래서 어쨌든 집권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집권을 하고도 그럼 우파적 가치를 잘 했냐? 그것도 못했죠. 그것도 또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는 모든 선거에서 또 집권한 뒤에 선거 안 합니까? 지자체 선거, 재보선 선거 뭐 다 참패한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 현실의 벽을 뛰어넘으려면요. 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은 왜 저렇게 했고 왜 유석춘 교수같이 우파적 가치를 내세우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현실 조건을 다 고려해서 그걸 뛰어넘을 만한 대안을 얘기해야지 그게 혁신이 되는 겁니다. 이거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자유한국당의 메이저리거들 다 비웃습니다. 유석춘 그리고 뭐 그 사람들이 모릅니까? 유석춘 씨하고 정기재 씨가 끌고 들어간 그 전경련 멤버들 전경련 돈 받고 움직였던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들이 혁신을 해? 그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소리 안 들려요? 이 정도 수준 얘기해가지고 제가 참 딱한 거예요. 솔직히 인정합시다. 그냥 평생 전경련 딱가리로 있다가 그 중에 전경련 말 잘 들어주는 애들은 전경 같은 애들 하나씩 올려주고 나머지는 계속 노비 생활하고 너희들은 계속 우파 외쳐 노조 싸움 외쳐 그 대신에 너희들은 극우로 찍히니까 평생 이 바닥에 있는 거야. 그렇게 삶의 운명이 지어진 게 보수파리들 아닙니까? 그나마 좀 상층부에 있었던 게 바로 이제 유석춘이나 뭐 정규재 이런 사람들인 거고 나머지 애들 그 사탕파리 보세요. 사탕파리들 그 혁신이도 못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은 계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안 돼요. 이건 정말 과거의 낡은 그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 교수는 자유한국당을 혁신하기 전에 경주마처럼 눈이 가려진 노비들, 보수파리 노비들, 전경련 푼돈의 노비되고 자유한국당 문자 하나의 노비되는 그 보수파리들 개혁을 먼저 갔어야 된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니까 지금 헛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우리 당원들 대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이런 사고가 안 됩니다. 문재인 정권을 찍었던 심지어 정의당을 찍었던 그건 한 명 한 명의 국민의 의사 표현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지지를 못 받은 패배자고요. 우리를 찍지 않은 사람들이 원래부터 우리를 찍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정치 이론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사회학자잖아요. 그런 이론이 있어요? 있긴 있죠. 여론조사 회사에서 나오는 거. 그 여론조사 가지고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짓말했던 그 사람 있잖아요. 이영작 씨. 무조건 40%는 좌를 찍고 무조건 40%는 우를 찍고 그래서 20%는 중간에 안철수를 찍고 그래서 보수가 똘똘 뭉치면 홍준표가 이긴다. 이런 사고 아닙니까? 이런 사고. 지금 여기서 유석춘 씨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이영작 씨가 하는 사고나. 무조건 무슨 짓을 해도 정말 심지어 살인을 해도 좌파면 좌를 찍고 보수 부정부패 타락 너무 표절하고 깽판을 쳐도 무조건 보수를 찍는 40% 있다. 그래서 그 40%를 일단 뭉치고 가자.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보수 완전 망합니다. 그거 죄인데요. 범죄자래요. 범죄자래요. 그것도 범죄 행위고 그 자체가. 어떻게 해서라도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거창하게 무슨 이석기 종북이랑 싸우고 그 문제가 아니고 누구나 지켜야 될 윤리 도덕 상식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안 지키면서 사실 막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보수가. 보수적 가치를 내놔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보수 이전에 보편타당한 가치. 근데 그게 사실은 보수죠. 보수주의가 뭡니까? 보수주의가 기존 체제의 미덕과 질서와 윤리와 관습과 이걸 지키는 게 보수인데
그걸 다 깡그리 무시하고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푼돈에 움직이고 이런 짓거리 하면서 보수를 국민들이 버렸는데 그게 보수같이 내세워서 버린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혁신위원장, 제가 뭐 자유한국당은 이제 끝났다고 보고 우리 당 혁신한다고 했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문재인 정권이 하겠다고 입만 나불나불 냈던 5대 적폐,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논문 표절, 병역비리 우리 당에다가 다 전수조사 들어간다. 고위 당직자, 공직 출마자 5대 적폐 전체 전수조사 들어가겠다. 그래서 몇 가지 걸린 사람들 다 잘라버리겠다. 이런 걸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해야지 보수가 기득권 세력, 부정부패 옹호 세력, 보수주의 이념을 한번 잘 따져보십시오. 보수주의 이념에 부정부패 옹호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보수주의 이념은 오히려 이 체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체제의 룰을 깨는 부정부패를 맞서 싸워서 좌익보다 더 세게 때를 잡아야지 유지가 되는 건데 재벌에 줄 서가지고 그걸 옹호하고 다녔으니 국민적 지지가 떨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거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기본부터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나가게 되면요. 우리가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정치할 겁니까? 보수를 버린 데가 어디예요? 제일 많이 버린 데가 20, 30대 청년층 아닙니까? 20, 30대 청년층이 무슨 좌익이 될 만한 무슨 특별한 이유 있어요? 그걸 해석을 못하니까 이 보수파리들은 20, 30대는 전교조에 세뇌당한 사람들 그 말 나오는 순간에 이미 20, 30대는 보수하고 상대 안 해요. 자기들을 불특정 다수를 세뇌당한 놈들하고 규정하면서 무슨 이 사람들하고 정치를 같이 합니까? 어떻게 표를 얻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라고는 어떻게 해서라도 사탕 하나 던져주고 20, 30대 몇십 명 모으면은 이 꼰대들이 나가가지고 내가 가르쳐줄게 현대사 강의하고 참 제가 보수에 있을 때도 정말 너무너무 한심해요. 내 입으로 정말 너나 잘하란 말을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너나 잘하지. 20, 30대를 불러놓고 뭘 잘났다고 강의를 하고 내 강의 들으면 다 세뇌당한 사람들이 다 넘어올 거야. 한 명이나 넘어옵니까? 그래가지고. 그 강의 들어오는 애도 어떤 애들이에요? 전경련이나 자유경제에서 또 돈 받고 들어오는 애도 아닙니까? 그런 가명무도회가 했지 않습니까? 20, 30대들이 그거 모를 것 같아요. 그거 딱 보면은. 그 방식으로 안 된다니까요. 20, 30대들이 지금 좌클릭된 경제적, 현실적 조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날 성명에 드는 게 있잖아요. 체감 실업률이 34%예요. 지금 2017년도에. 구직 포기자가 25%입니다. 300만 명이 넘어가요. 이게 좌가 안 되면 그게 이상한 거죠. 이 사람들이. 이런 조건이면요. 좌가 되든지 우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좌로 가 있는 겁니다. 이 현실을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 30대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전교조 세뇌하고 관계없어요. 제가 볼 때는. 교육하고 관계없어요. 내가 가르치겠다? 너나 잘해 너나. 뭘 가르칩니까 남을. 그리고 자영업자들 700만 자영업자들 지금 난리 났죠. 최저임금 문제로. 언제 한 번 보수가 자영업자, 청년 창업자 한 번이라도 그 사람들 불러서 얘기 듣고 정책적 대안 내고 단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700만 자영업자의 가족까지 합치면 뭐 1500만 명 이건데 노조하고 우리가 노조는 표 안 주겠죠. 저는 이건 맞다고 봐요. 귀족 노조가 우리한테 절대 표 안 주겠죠. 그 귀족 노조를 깨야 되니까. 그 대신에 누굴 잡아야 됩니까? 자영업자들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청년 창업자들하고. 무슨 노력했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잡으려고. 재벌주가 따라다녔지. 그럼 700만 자영업자들 20, 30대가 몇 명 돼요? 한 1800만 명 되죠. 이게 다 좌라고요, 이게? 여기에 무슨 좌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좌익 자영업자 정해져 있고 우익 자영업자 정해져 있습니까? 이 사고가 아주 안 돼요. 우리는요, 부정부패 해소, 적폐, 진짜 적폐 해소, 문재인처럼 장난치는 게 아니라 진짜 뿌리 깊은 이 적폐 달성해내고 논문 표절부터 대학 부정비리, 입시비리 그걸 다 하면서 20, 30대와 자영업자들 여기에
최대한 다가가서 대화하면서 지지를 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지지하는 게 너희 이해에 맞아떨어진다. 그리고 노년층은 우리 쪽 지지하는 분들은 노년층은 지혜가 쌓인 분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방향으로 바로 자유통일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한반도 전역에 확산시키고 자유통일로 나간다. 자유민주주의를 북한까지 보급한다. 그때 이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큰 줄기 이념 가지고 하되 나머지는 정말 각계격파예요. 그 각계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 체제에서 지켜야 될 것들, 살려야 될 것들. 아니 그게 보수주의 가치인 겁니다. 우리 대한애국당은 절대 좌익을 찍은 사람 따로 있고 노조 제외하고요. 기존노조 소수만 제외하고 문재인을 지지하는 30% 우리 쪽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요. 우리 쪽 찍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을 찍은 70%여야 되는 20대 30대 우리 쪽 찍을 수 있습니다. 우리 판만 깔아주면요. 자신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700만 명 우리 찍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 종사자 기존노조 빼고 우리 찍을 수 있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레이건하고 무슨 대처 얘기하는데 레이건하고 대처가 언제 좌익국민 따로 있고 우익국민 따로 있다 그랬습니까? 그 당시 케인지주의를 돼가지고 경제가 완전히 스톱됐을 때 바로 신자유주의식 개혁에 칼을 두고 밀어붙이면서 70%씩 지지받은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진실 얘기하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핵 진실이요? 진실을 마주하면요. 탄핵 찬성한 70%의 국민들 다 동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확신 가지고 우리가 박 대통령 구명운동하는 거지. 우파만 박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그런 생각 다 버려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 내에서도 우파 권력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가지고 내쳤다가 잡았다 내쳤다 잡았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정말 낡고 비겁하고 잔머리 쓰는 사고방식을 벗어나는 게 보수 우파 혁신이고 그 혁신의 최전방에 대한애국당이 서 있을 겁니다. 우리 당을 많이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